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어느 판세의 갑툭튀는 참으로 신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꼭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마는 거죠. 이 타이밍에 커밍아웃이라니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의 검난을 통해서 그 어떤 비용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결과와 성과를 얻었는데요. 물론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눈물과 피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조국 가족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건 조국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청렴한 인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인데요.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을 이미 다 끝냈다고 봐도 그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치 검찰과 극우 보수 세력은 결국 진보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이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또 검찰이라는 조직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해야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 그리고 기레기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해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곳곳에 숨겨진 거짓 진보 인사와 친일 독재 세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반복되는 태극기 극우 집회를 통해 보수 세력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보너스로 얻은 건 이명박근혜 9년간 뉴라이트 교육의 폐해로 서울대의 일배화, 더 나아가서 일부 20대층의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보수화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의 중대성까지 자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엄청난 나비 효과는 어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시민들을 자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정치검찰 윤석열 검난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의 쓰임새는 여기까지인 거죠. 검찰개혁의 진짜 불쏘시개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반문을 해봅니다. 윤석열 청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근 논란을 빚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로 규정하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느 시점에서 힘이 강하다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는 엄연한 부실 과잉 수사의 책임을 물은 징계 인사였습니다. 4개월여 기간 동안 한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내놓은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이런 수사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죠. 검찰도 엄연한 공무원입니다. 자신들이 맡은 일에 대한 결과로 평가를 받고 상벌에 해당하는 조치를 당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6년 전 그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건데요.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인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조직의 논리고 집단의 이익인 것을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계속되는 헛발질과 자살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정치 초보는 총선이 9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일 정치 코미디 쇼를 하며 전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은 유튜브 채널 나다은 TV를 운영하는 나다은 씨를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인 지난 12일 나다은 씨를 공약개발단에서 갑자기 해촉했는데요.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나 씨와 관련해 당의 정체성과 기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약개발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나 씨를 위원회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총선 공약을 발굴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출범하고 나 씨를 단원으로 위촉했는데요. 그런데 나 씨가 과거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논란이 된 겁니다. 나 씨는 지난 9월 28일 조국 지지자 집회에 대해 눈물이 난다. 부패한 검찰로 나라가 썩어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이 싸우고 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나 조국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 씨가 과거 김희선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찍은 사진도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또 두 사람은 나 씨가 편집장으로 있던 주간 여성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표지 사진에는 김정숙 여사의 사진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선 당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영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한 한국당 의원은 최근 당이 민주당 영입 인사의 조국 옹호 발언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는데 정작 내부의 일은 허술하게 처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어설픈 일처리로 불필요하게 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어쩌면 하는 일마다 이토록 많이 부족한지 정말 이런 제1야당이 있었는지 싶습니다. 이러니 야당복이 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겠죠. 황교안 대표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 대표가 가끔 좋아질 때도 있는데요. 그가 영원히 자유한국당 대표로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황교안 포에버, 앤드리스 포에버.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이동된 한 검찰 간부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님께는 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주광덕 의원이 소개한 그 문자의 실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길 바란다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문자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누가 뭐라고 하면서 정보를 전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주 의원님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검찰 관련 정보를 수사 라인이 아니라 검사들 중에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개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돼서 정치적 공격의 소지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